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아 쿼터 킹킬러와의 동행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사실상 교체가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구단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건 아닙니다. 바로 직전 경기였던 현대건설전이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IBK는 이 경기에서 리버스 스윕이라는 역대급 반전을 만들어내며 4연승과 함께 순위도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의 중심에 킹킬러는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전에서 킹킬러는 단 2득점, 공격 성공률 20%에 그쳤고 3세트 이후에는 코트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대신 투입된 고의정이 10득점, 공격 성공률 53%를 기록하며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꿔놓았죠. 그 순간 IBK는 살아났고 경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리그 전체를 둘러보면 IBK의 판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현대건설의 자스티스, 도로공사의 탄나차, 정관장의 인식까지 다른 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득점이든 리시브든 팀의 중심 역할을 확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반면 킹킬러는 공격 비중도 낮고 리시브는 리그 하위권. 결정적인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카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죠. 반등에 성공한 IBK, 그리고 본배구를 노리는 IBK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더 이상의 인내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살아있는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BK가 결국 킹킬러 교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선택이 왜 본배구로 가기 위한 승부수인지 숫자와 흐름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IBK 기업은행의 결단은 이미 코트 위에서 내려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현대건설전이었죠. 킹킬러는 이날 공격에서 단 2득점에 그쳤고 공격 성공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이었습니다. 1, 2세트까지는 버텼지만 3세트가 시작되자 킹킬러는 코트에서 빠졌고 이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즌 중반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가 한 세트 이상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했다는 건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고의정은 투입되자마자 공격에서 힘을 보탰고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53%를 기록하며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IBK는 전혀 다른 팀이 됐고 경기는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리버스 스윕, 그리고 4연승이 완성됐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반전의 주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킹킬러가 빠진 뒤에야 IBK의 배구가 살아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자형 감독 대행 체제 이후 IBK는 분명히 달라졌고 이제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닌 본배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본배구를 완성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지금 킹킬러 교체라는 결단인 겁니다.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킹킬러는 점점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코트에 서지 못했고 감독의 신뢰 역시 경기 중 눈에 띄게 흔들렸죠. 이는 단순한 하루의 부진이 아닙니다. 팀이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아시아 쿼터가 더 이상 필수 카드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제 교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야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건 IBK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 흐름과 비교해 봐야 할 부분이죠. 먼저 현대건설의 자스티스를 보겠습니다. 자스티스는 올 시즌 250점이 넘는 득점을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은 3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격 점유율도 19%대, 리시브 효율은 37% 수준. 득점은 물론 수비와 리시브까지 책임지는 전형적인 팀의 중심 자원입니다. 도로공사의 탄나차는 더 강력합니다. 득점 270점 이상, 공격 성공률은 40%대에 이르고 공격 점유율 역시 19%를 넘기며 사실상 주전 날개 공격수와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고 있죠. 리시브 효율도 37% 수준으로 팀이 어려울 때 확실히 공을 맡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관장의 인시는 아직 표본이 많지 않습니다.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6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공격 성공률은 39%를 넘깁니다. 공격 점유율은 낮지만 시도 대비 효율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흐름 속에서 킹킬러를 보면 격차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킹킬러의 득점은 160점대,
공격 성공률은 32% 수준, 공격 점유율은 1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리그 하위권. 팀 공격의 중심도 아니고 수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최소 한 가지씩은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킹킬러에게서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팀들은 아시아 쿼터를 통해 승부를 보고 있는데 IBK만 애매한 상태로 시즌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교체라는 선택이 감정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지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팀이 무너진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IBK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리버스 스윕을 포함해 4연승을 달리며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짝이 아닙니다. 팀 조직력이 살아났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승부를 걸 것인가 아니면 애매한 전력을 안고 끝까지 버틸 것인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IBK는 후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본배구를 노리는 팀이라면 지금의 흐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죠. 올스타 브레이크는 시즌의 분기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력을 정비하지 못하면 후반기는 그대로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시아 쿼터 교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이미 답이 나왔고 비교 지표에서도 격차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뿐이고 그 결정을 내려야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교체 이후의 그림입니다. 킹킬러를 정리하는 선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반등한 흐름 위에 새로운 아시아 쿼터를 더하겠다는 계산이고 그렇게 된다면 IBK는 단순한 중위권 팀이 아니라 본배구에서 누구와 붙어도 버틸 수 있는 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흔들릴 때가 아니라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 때 승부를 거는 것. 지금의 IBK가 바로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교체는 도박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IBK 기업은행의 선택은 냉정하지만 분명합니다. 킹킬러의 부진을 더 이상 감정이나 인내로 덮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팀은 이미 반등에 성공했고 4연승과 함께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본배구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력의 빈틈을 그대로 두는 건 도전이 아니라 미루기일 뿐입니다. 다른 팀 아시아 쿼터들과의 격차는 숫자로 증명됐고 경기장 안에서는 이미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코트에 서지 못하는 자원으로는 후반기 승부를 걸 수 없다는 판단, 그것이 지금 IBK가 내린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